추워. 이건 애기잖아. 살려야 해. 춘섬은 눈 속에서 떨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숨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살려야 해. 춘섬은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춘섬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양반댁 뒷란에 다다랐어요. 춘섬은 그날 밤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 후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자랐고 동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한 번 본 글자와 한 번 들었던 말을 기억하는 총명함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이 아이를 살린 것이 춘섬은 잘한 일인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뒤 모두를 놀라게 할 일이 일어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야담인생 사연 80년 앵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도 응원해주시면 소중한 힘이 됩니다. 오늘의 예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춘섬은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버려진 아기를 주워 몰래 키웠습니다. 행랑어머니와 하인들에게 들켰고 결국 김진사 마님에게도 발각되었어요. 하지만 동이의 천재성을 알아본 김진사는 동이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여 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은 민대감 집안의 아기가 살아있다는 소문과 함께 그 아기가 춘섬이 키우고 있는 아기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관아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김진사의 하인들도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머슴 득쇠가 춘섬이 아기를 주워 키웠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김진사는 벌로 하인들의 품삯을 깎아버렸고 김진사의 집안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한편 하인들도 춘섬과 동의로 인해 김진사에게 일한 품삯까지 깎이자 하인들은 분노하며 춘섬과 동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행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우리랑 같이 있지 마라. 춘섬은 동의를 데리고 홀로 떠났습니다. 춘섬과 동의는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로뿐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냉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춘섬은 동의와 둘이 방에 있었어요. 동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다들 우리를 미워해요? 그날 밤 춘섬은 동의와 둘이 방에 있었어요. 동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다들 우리를 미워해요? 춘섬은 동의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춘섬은 울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주우지 말았어야 했어. 동의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죽었을 거예요. 춘섬은 동의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한참을 울던 춘섬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동의는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문을 열고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외롭게 떠 있었어요. 동의는 달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이 떠 있는 저 달님아. 온 세상 비추는데 누가 달님을 어루만지리. 혼자 밤하늘 떠돌며 차가운 빛만 내리네. 동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사람들은 달빛 받으며 길을 찾고 밤을 지새는데
아무도 달님께 감사치 않고 그저 당연한 듯 받아들이네. 동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달님과 같구나. 미움받으며 살아가니. 언젠가는 빛이 되어 어머니를 지킬 거야. 동희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고요한 이 밤, 그래도 이 속에서 나는 잘 알이니 달님처럼 흔들림 없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동희의 시에 화답하는 것 같았어요. 동희는 창문을 닫고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몸으로 춘섬을 꽉 안으며 잠이 들었어요. 달빛만이 두 사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인들은 완전히 춘섬과 동희를 외면했어요.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지도 않았어요.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춘섬과 동희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득쇠는 춘섬을 볼 때마다 원망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복녀는 춘섬을 피했어요. 돌쇠는 미안해했지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행랑어머니는 춘섬을 외면했어요. 춘섬은 혼자였습니다. 동희와 단둘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진사 댁에 이상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 빠르게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어요. 김진사 댁에 수상한 아이가 있대. 정말요? 한양 관리가 확인했대. 그럼 김진사 댁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안악들은 김진사 댁을 쳐다봤습니다.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장터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진사가 뭔가를 숨겼대. 10여 년이나 숨겼다며. 그럼 김진사도 위험한 거 아니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진사 댁을 멀리했습니다. 김진사가 장터에 갔어요.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쌀가게 앞에 섰어요. 쌀 한 말만 주시오. 주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사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김진사가 가게 안을 봤어요. 쌀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기 쌀이 있지 않소.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건 다른 분께 약속한 겁니다. 김진사는 포목전으로 갔어요. 무명 한 필만 주시오. 포목전 주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사님, 오늘은 팔 게 없습니다. 저 무명은 무엇이오? 아, 그건 흠이 있어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진사는 약방으로 갔습니다. 인삼 조금만. 약방 주인이 손을 내저었어요. 진사님, 죄송합니다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마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 이장이 김진사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진사님, 무슨 일이오? 이장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장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진사님 댁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장이 계속 말했어요. 수상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김진사는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소. 하지만 한양 관리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김진사는 침묵했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진사님,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혹시 우리 마을도 연루되지 않을까? 그럴 리 없소. 이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상한 일과 관련된 마을은 모두 조사받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장이 말했어요. 진사님, 그 아이를 내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만약 내보내지 않으면 이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이장을 봤어요. 이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와 마님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동희를 내보내야 할 것 같소. 마님이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함부로 내보내지 말라고 했소. 그럼 어떡합니까?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소. 마님이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김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밤이었어요. 김진사 댁 담장에 돌이 날아왔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하인들이 급히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담장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글씨를 봤습니다. 역적.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날 밤에도 돌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와가 깨졌어요. 그 다음 날 밤 더 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김진사 댁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와라, 역적의 씨를 숨긴 자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소.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가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여보시오들, 진정하시오.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우리 딸이 오늘 죽었소. 그 역적의 아이 때문이요. 다른 사람이 소리쳤어요. 당장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그래야 역병이 멈출 것이오. 사람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대문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횃불을 던졌습니다. 마당에 불이 떨어졌어요. 하인들이 급히 물을 끼얹었습니다. 김진사가 외쳤습니다. 그만하시오. 김진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한 노인이 나섰어요. 진사님, 우리도 살고 싶소. 마을이 죽어가고 있소. 그 아이만 내보내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놓으시오. 내놓으시오. 그 다음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문에 뭔가를 던졌어요. 썩은 음식이었습니다. 김진사 댁 하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며칠이 지난 다음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복녀가 행랑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행랑어머니, 우리 여기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행랑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어디로 가겠니? 다른 집을 찾아야죠. 행랑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춘섬은 동희를 데리고 방에 숨어 있었어요. 밤마다 들리는 소리, 돌 던지는 소리, 욕하는 소리. 동희는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춘섬은 동희를 안았어요. 괜찮아 하지만 춘섬도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춘섬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어요. 마을 우물이었습니다. 안악들이 있었어요. 춘섬을 보자 수군거렸습니다. 춘섬은 조용히 물을 길었어요.
안악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춘섬아. 춘섬은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안악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주었다며. 춘섬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악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인지도 모르는. 춘섬은 물동이를 들었어요. 가려고 했습니다. 안악이 춘섬의 팔을 잡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위험해졌어. 춘섬은 팔을 빼려고 했습니다. 놓아주세요. 안악이 소리쳤어요. 다른 안악들도 다가왔습니다. 춘섬을 둘러쌌어요. 저 여자 때문이야. 수상한 아이를 키운 여자. 춘섬은 두려웠습니다. 물동이를 떨어뜨렸어요. 물이 쏟아졌습니다. 춘섬은 도망쳤어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안악들의 욕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춘섬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행랑어머니가 춘섬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춘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래요? 춘섬은 동이를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춘섬을 불렀어요. 춘섬아. 춘섬은 김진사 앞에 섰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너와 동이를 더 이상 이 집에 둘 수 없을 것 같구나. 춘섬은 무릎을 꿇었어요. 대감마님.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험하다. 춘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마님, 제발요.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다. 춘섬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김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춘섬이 다시 말했어요. 동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아이다. 춘섬은 소리쳤어요. 동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김진사는 춘섬을 노려봤습니다. 입 조심해라. 춘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어요. 닷새 안에 이 집을 나가거라. 춘섬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마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김진사는 돌아섰어요. 춘섬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춘섬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동이야. 예, 어머니. 춘섬은 동이를 안았어요. 우리 이 집을 떠나야 해. 동이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춘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동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무서워요. 춘섬은 동이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너를 지킬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행랑어머니가 춘섬의 방으로 왔어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춘섬이 문을 열었어요. 행랑어머니. 행랑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이거 가져라. 춘섬이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안에 쌀과 돈이 있었어요. 춘섬은 눈물이 났습니다. 행랑어머니. 행랑어머니가 말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행랑어머니는 춘섬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춘섬은 울었어요.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행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동의를 잘 지켜라. 예. 행랑어머니는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마당에 나왔어요. 하인들을 모았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하인들이 모였어요.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춘섬과 동의가 닷새 뒤에 이 집을 떠날 것이다. 하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김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마라. 예, 대감마님. 김진사가 다시 말했어요. 만약 도와주는 자가 있으면 함께 내쫓겠다.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춘섬과 동의는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춘섬이 지나가면 하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의가 다가가면 아이들은 피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행랑어머니가 김진사에게 불려갔어요.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행랑어머니, 내가 춘섬에게 쌀과 돈을 줬다지. 행랑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김진사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행랑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아무도 도와주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춘섬이 불쌍해서 김진사는 손을 내리쳤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이 집안을 위험하게 만들 셈이냐. 행랑어머니는 떨었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어요. 벌을 받아야겠다. 대감마님.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석 달치 삭슬 깎겠다. 행랑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대감마님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김진사는 돌아섰어요. 그게 싫으면 이 집을 나가거라. 행랑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행랑어머니는 행랑채로 돌아왔어요. 하인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행랑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삭시 깎였어. 복녀가 물었어요. 왜요? 춘섬을 도와준 죄래. 하인들은 침묵했습니다. 행랑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너희도 조심해라. 춘섬을 도와주면 너희도 벌 받는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춘섬은 행랑어머니가 벌 받은 것을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행랑어머니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행랑어머니.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춘섬은 다시 불렀습니다. 행랑어머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행랑어머니가 나왔어요. 얼굴이 지쳐 있었습니다. 춘섬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행랑어머니는 춘섬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춘섬아. 예. 행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라. 춘섬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행랑어머니. 나도 살아야 해. 이해해라. 행랑어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춘섬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춘섬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의가 물었어요. 어머니, 왜 울어요? 춘섬은 동의를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동의가 말했어요. 어머니, 쟤 때문이죠. 춘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동희가 울었어요. 제가 없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춘섬은 동희를 꽉 안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넌 내 아들이야.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춘섬과 동희는 방에 있었어요.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면 떠나야 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동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춘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다. 춘섬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춘섬은 긴장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춘섬은 숨을 죽였습니다. 동희가 춘섬을 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춘섬이 속삭였어요. 조용히 해라. 도둑이 들었어. 동희는 긴장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사랑채 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소리는 사랑채 쪽이에요. 그래. 동희가 다시 말했어요. 대감 마님이 위험해요. 춘섬은 망설였습니다. 알려야 하나. 하지만 우리를 내쫓으려는 사람인데. 동희가 춘섬을 봤어요. 어머니, 알려드려야 해요. 춘섬은 동희를 봤습니다. 동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춘섬은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행랑채로 뛰어갔습니다. 행랑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행랑어머니.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저예요, 춘섬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행랑어머니가 나왔어요.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니. 춘섬이 급히 말했어요. 도둑이 들었어요. 행랑어머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사랑채 쪽으로 갔어요. 행랑어머니는 급히 다른 하인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도둑이 들었다. 하인들이 급히 일어났어요. 복녀, 돌쇠, 득쇠 모두 나왔습니다. 행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랑채로 가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갔어요. 사랑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도둑들이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서너 명이었습니다. 행랑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도둑들이 돌아봤어요.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득쇠가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도둑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돌쇠도 도둑을 붙잡았어요. 복녀는 김진사를 깨우러 갔습니다. 대감마님, 도둑이 들었습니다. 김진사가 급히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도둑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관가에 알려라. 한참 뒤 관가 군졸들이 왔습니다. 도둑들을 잡아갔어요. 김진사는 안도했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수고했다. 행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습니다. 김진사가 물었어요. 누가 먼저 알았느냐? 행랑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 말했어요. 춘섬이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춘섬이가. 예. 춘섬이가 저를 깨웠고
동이가 먼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김진사는 침묵했어요. 행랑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동이가 아니었으면 늦었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정말 무서웠어. 그러게. 동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복녀가 말했습니다. 동이가 먼저 소리를 들었다며. 돌쇠도 말했어요. 귀가 정말 밝은가 봐. 득쇠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동이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행랑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녀가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이를 너무 미워했던 거 아니에요. 행랑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행랑어머니가 춘섬의 방으로 왔어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춘섬이 문을 열었어요. 행랑어머니. 행랑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동이도 있었어요. 행랑어머니가 동이를 봤습니다. 동이야. 예. 행랑어머니는 동이 앞에 앉았어요. 어젯밤 고마웠다. 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행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행랑어머니가 춘섬을 봤습니다. 춘섬아, 미안하다. 춘섬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행랑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매정했어. 춘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행랑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인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춘섬을 보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이를 보면 말을 걸었어요. 동이야, 고마웠어. 동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복녀도 춘섬에게 다가왔어요. 춘섬아, 미안해. 춘섬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동이는 혼자 앉아 생각하고 있었어요. 춘섬이 물었습니다. 동이야, 무슨 생각을 하니? 동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춘섬은 동이를 봤어요. 동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춘섬은 동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동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되면 어머니도 행복하시죠. 춘섬은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병이 도는 거야? 이상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아픈 거지? 마을 이장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 그럼 어떡합니까? 이장이 말했어요. 점쟁이를 불러야겠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웃 마을에서 점쟁이가 왔어요. 나이 든 점쟁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 앉았어요. 점을 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 마을에 부정한 기운이 돌고 있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정한 기운이라니. 점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역적의 씨가 이 마을에 있소. 그 기운이 마을을 병들게 하고 있소. 사람들은 서로를 봤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역적의 씨라면.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김진사 댁 춘섬이가 키우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꼭 그 아이 아니오? 점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하오. 그래야 마을이 살 수 있소. 사람들은 술렁거렸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제물이라니, 그건 너무. 점쟁이가 말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소. 선택하시오. 점쟁이가 말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 댁으로 몰려왔어요.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어요. 김진사, 나오시오. 김진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이장이 말했어요.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무슨 소리요? 마을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동이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있소. 다른 사람도 말했어요. 점쟁이가 그랬소. 그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김진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장이 말했어요. 진사님,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김진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된다. 사람들이 대문을 밀기 시작했어요. 하인들이 급히 나와 막았습니다. 물러나시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밀고 들어왔습니다. 춘섬은 동이를 데리고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 동이를 내놓으라는 소리. 춘섬은 동이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지킬게. 동이는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서워요. 춘섬은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이나 소란을 피운 마을 사람들은 어두워지자 돌아갔어요. 동이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 떨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니,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동이야. 동이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노인이 자애로운 눈빛으로 동이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노인이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내가 찾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답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 마을 사람들이 아픈 것은 내 탓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마을 뒤쪽 샘물이 썩었다. 그 물을 먹어서 병이 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노인이 말했어요. 북쪽 산에 가면 약초가 있다. 그것을 다려 먹이면 낫는다. 무슨 약초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잎이 새달린 풀이다. 뿌리가 붉은 것을 찾아라. 동이가 물었어요.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있단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내미는 법이지. 동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혼자인 줄만 알았어요. 노인이 동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이 어둠이 지나면 내 앞에 길이 보일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꿈이 끝났어요. 동희가 눈을 떴습니다. 춘섬이 동희를 보고 있었어요. 동희야, 괜찮니? 동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꿈을 꿨어요. 무슨 꿈? 동희가 꿈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마친 동희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뭐가? 할아버지가 제 이마에 손을 대셨을 때 여기가 따뜻해졌어요. 동희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글자들이 떠올랐어요. 글자. 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자들이요. 하지만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춘섬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었니? 동희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밤이 가장 길 때 동이 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희는 춘섬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찾는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춘섬은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예. 저 그 약초를 찾아야 해요. 춘섬은 걱정됐어요. 하지만 밖에 사람들이 동희가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춘섬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알았다. 어머니가 같이 가마. 춘섬과 동희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어요. 밤이었습니다. 북쪽 산으로 갔어요. 동희는 꿈에서 본대로 약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잎이 새 딸린 풀. 뿌리가 붉었어요. 동희가 캤습니다. 여러 개를 캤어요. 춘섬이 도왔습니다. 둘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희는 약초를 다렸어요. 큰 솥에 끓였습니다. 향기가 났어요. 동희는 행랑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아픈 사람들에게 먹이세요. 행랑어머니가 물었어요. 이게 뭐니? 약이에요. 이걸 먹으면 나아요. 행랑어머니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동희의 눈을 봤습니다. 알았다. 행랑어머니는 동희가 끓인 약을 마을로 가져갔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걸 드셔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이게 뭡니까? 동희가 만든 약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만든 약이라고. 믿을 수 있소. 행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해롭지 않을 겁니다. 아픈 사람 하나가 말했어요. 어차피 이대로 있어도 아픈데 먹어보지 뭐. 약을 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마셨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약을 먹은 사람들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도 멎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의 다 나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동희가 만든 약을 먹고 나았소. 이장이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동희를 만났어요. 동희야,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동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이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 약을 알았니? 꿈을 꿨어요. 이장은 놀랐습니다. 그 꿈을. 예. 꿈에서 노인이 가르쳐 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김진사 댁을 찾아왔어요. 동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동희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됐을까? 동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안해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춘섬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사람들은 동희를 다르게 봤습니다. 저 아이는 특별해. 보통 아이가 아니야. 김진사도 동희를 다시 봤어요. 서재로 불렀습니다. 동희야. 예, 대감마님. 김진사가 말했어요. 내가 마을 사람들을 살렸구나. 김진사는 한참을 동희를 봤습니다. 그러고 한숨을 쉬며 조용히 동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눈빛이 김진사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진사는 관가로 갔어요. 사또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일에 대해 증언하러 왔습니다. 사또는 긴장했어요. 무슨 증언이요? 김진사가 말했어요. 민대감 사건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대감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오? 김진사가 말했어요. 저는 당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당시 민대감을 모함한 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꾸민 일의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일이요. 한양에 보고해야겠소.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는 급히 한양으로 서신을 보냈어요. 김진사의 증언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답이 왔어요. 조사하겠다는 답이었습니다. 사또가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사람을 보낼 것이오. 기다리시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진사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섬을 불렀어요. 춘섬아. 예, 대감마님.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동의를 주었을 때 다른 것은 없었느냐? 춘섬은 잠시 생각했어요.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는 어디 있느냐? 춘섬이 말했어요. 제 방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너라. 춘섬은 급히 가서 보자기를 가져왔어요.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김진사가 받아서 펼쳤어요. 보자기 안쪽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뭔가 꿰매어져 있었어요. 김진사가 실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편지 하나가 나왔어요. 김진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편지를 접었어요. 춘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관해 두거라. 예.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한양에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높은 관리였습니다. 대감이었어요. 나이는 50 정도 됐습니다. 김진사 댁을 찾아왔어요. 김진사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대감이 말했어요. 저는 한양에서 왔습니다. 민대감 사건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감이 물었어요. 진사께서 증언하신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김진사는 당시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누가 민대감을 모함했는지, 어떻게 영모 누명을 씌웠는지. 대감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진사의 말이 끝나자 대감이 물었어요.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편지요? 김진사는 춘섬을 불렀어요. 춘섬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대감에게 드렸어요. 대감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은 민대감의 글씨입니다.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저는 민대감의 제자였습니다.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대감이 말했어요. 스승님의 글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대감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조용히 읽었어요. 그러고 김진사를 봤습니다. 이 편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겨울, 제 집 하인이 산에서 아기를 주었습니다. 그 아기를 싼 보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대감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기를, 예. 대감이 물었어요. 그 아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 있습니다. 대감의 손이 떨렸어요. 보고 싶습니다. 김진사는 동희를 불렀습니다. 동희가 왔어요. 대감은 동희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희를 보고 또 봤습니다. 동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감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동희라고 합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10살입니다. 대감은 다시 동희를 봤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승님을 닮았다. 틀림없다. 이 아이가 스승님의 아들이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저 물었습니다. 그를 아느냐? 조금 압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김대감 마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감은 김진사를 봤어요.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총명해서 가르쳤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희에게 다시 물었어요. 내가 마을 사람들을 살렸다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대감은 동희를 한참 봤습니다. 그러고 말했어요. 물러가거라. 동희는 나갔습니다. 동희가 나가자 대감이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보살펴 주시오. 예. 대감이 말했어요.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대감이 대답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다시 오겠습니다. 대감은 일어섰어요. 떠나기 전에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아이를 지켜주시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은 떠났습니다. 김진사는 춘섬을 불렀어요. 춘섬아. 예, 대감마님.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동희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다. 춘섬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진사가 말했어요. 한양에서 다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동희를 잘 돌보거라. 예, 춘섬은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춘섬은 동희와 함께 있었어요. 동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대감님은 누구예요? 춘섬이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높은 분이야. 왜 오셨어요? 춘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동희를 안았습니다. 모르겠다. 동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사 댁은 조용했어요. 동희는 여전히 김진사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춘섬은 동희를 돌봤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 속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다시 사람이 올 것이라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김진사가 춘섬을 불렀습니다. 춘섬아. 예, 대감마님. 김진사가 말했어요. 보자기에 다른 것은 없었느냐? 춘섬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이요? 편지 말고 다른 것.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이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제 방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어요. 가져오지는 마라. 그냥 잘 간직해 두거라. 예. 김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물건일 것이다. 잃어버리지 마라.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마을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동희는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춘섬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어요. 여러 필이었습니다. 하인이 급히 김진사에게 알렸어요. 대감마님, 한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김진사는 급히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 여러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앞에는 저번에 왔던 대감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관리들과 군사들이 있었어요. 김진사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대감이 말했어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진사는 긴장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감이 대답했습니다. 민 대감은 무고했습니다.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김진사는 안도했어요. 대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새로운 왕께서 민 대감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이 물었어요. 동희는 어디 있습니까?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대감과 관리들이 사랑채로 들어왔어요. 김진사는 동희를 불렀습니다. 동희가 왔어요. 춘섬도 따라왔습니다. 대감은 동희를 봤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동희 앞에 섰어요.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동희야. 예. 대감이 말했어요. 나는 내게 물을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대감이 물었습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동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왜 그러고 싶으냐? 동희가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대감은 동이를 한참 봤어요. 그러고 물었습니다. 만약 내게 그럴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동이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를 봤어요. 김진사, 이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한양으로요? 예.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김진사는 춘섬을 봤어요. 춘섬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운 것은 춘섬입니다. 춘섬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감은 춘섬을 봤어요. 춘섬이라고 했습니까? 예. 대감이 춘섬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한양으로 보내겠느냐? 춘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배울 것이 한계가 있다. 춘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이 계속 말했어요. 한양에 가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춘섬은 동이를 봤어요. 동이도 춘섬을 봤습니다. 동이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어요. 춘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 말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동이에게 물어보세요. 대감은 동이를 봤습니다. 동이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동이는 춘섬을 봤어요.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춘섬은 눈물을 흘렸어요. 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대감이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동이가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감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춘섬이 말했어요. 대감 마님. 대감이 춘섬을 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춘섬이 물었어요. 동이를 한양으로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감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그뿐입니까? 대감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고 말했습니다. 동이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있다. 춘섬이 물었어요. 무슨 운명입니까?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춘섬이 다시 물었어요. 동이가 누구입니까? 대감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춘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동이를 키웠습니다.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감은 춘섬을 봤어요.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너는 알 권리가 있다. 대감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춘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이 다시 앉았어요. 동이를 봤습니다. 동이야. 예. 대감이 물었어요. 너는 내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냐? 동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궁금합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느냐? 동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슬퍼하실 것 같아서요. 대감은 춘섬을 봤어요. 춘섬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진짜 부모는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동이는 대감을 봤어요. 대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백성을 사랑했고
정의로웠다. 동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감이 말했어요. 하지만 억울하게 죽었다. 동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소원은 내가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동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대감이 말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고 싶지 않으냐? 동희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고 춘섬을 봤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동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대감과 관리들은 김진사 댁에 머물렀어요. 춘섬은 동희와 함께 방에 있었습니다. 동희가 잠들었어요. 춘섬은 동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동희를 보내야 하나? 아니면 붙잡아야 하나? 춘섬은 알고 있었어요. 동희에게는 더 큰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보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춘섬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감이 떠나려고 했어요. 김진사가 배웅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까? 대감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대감은 동희를 봤어요. 동희야, 잘 자라거라. 동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대감이 말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대감은 말에 올랐습니다.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춘섬이 뛰어나왔습니다. 대감 마님. 대감이 말을 멈췄어요. 춘섬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춘섬은 급히 방으로 갔어요.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자기였어요. 대감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대감은 말에서 내렸어요.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펼쳤어요. 안에 놀이개가 있었습니다. 대감은 놀이개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춘섬을 봤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춘섬이 대답했습니다. 동희를 주었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대감은 놀이개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스승님 부인의 것이다. 춘섬은 숨을 죽였습니다. 대감이 말했어요. 이것으로 확실해졌다. 무엇이 확실해졌습니까? 대감이 춘섬을 봤어요. 동희는 민대감의 아들이다. 춘섬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대감은 놀이개를 천천히 보자기에 다시 쌓았어요. 춘섬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것은 동희의 것이다. 잘 간직하고 있어라. 춘섬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대감이 말했습니다. 동희는 민대감의 아들이다. 춘섬은 숨을 죽였습니다. 대감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위험하다. 민대감을 모함했던 자들이 아직 살아있다.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이 말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 동희를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데리고 가는 것이 동희가 안전하다. 며칠 있다가 동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대감은 말에 올라 동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떠났어요. 춘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섬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동희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동희야, 이것을 읽어봐라. 동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아들아, 아비는 억울하게 죽는다. 하지만 너는 살아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것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동이는 울었어요. 춘섬이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친어머니의 것이다. 동이는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만지며 울었어요. 춘섬이 말했습니다. 동이야, 내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셨다. 너는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동이가 물었어요. 어떻게요? 춘섬이 대답했습니다. 한양에 가서 공부해라.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라. 동이는 춘섬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춘섬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 동이는 울었습니다. 춘섬도 울었어요.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대감이 다시 왔어요. 동이를 데려가겠다. 동이를 위해 춘섬은 겉옷과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안에 놀이개와 편지를 넣었어요. 춘섬이 준 옷도 넣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어요. 춘섬이 동이를 안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동이가 말했어요. 꼭 돌아올게요. 동이의 눈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마. 동이는 대감을 따라 말에 올랐어요. 떠났습니다. 춘섬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동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그 후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춘섬은 나이가 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동이를 기다렸습니다. 김진사도 늙어갔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흘 뒤 정말로 암행어사가 왔습니다. 관가에 나타났어요. 암행어사 출도야 사또는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젊었어요. 20이 조금 넘어 보였습니다. 마을을 조사했어요. 이틀 뒤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김진사가 암행어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시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춘섬이라는 하인을 불러주십시오. 김진사는 춘섬을 불렀습니다. 춘섬이 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춘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암행어사가 갓을 벗었습니다. 동이었어요. 어머니. 춘섬은 숨이 멎었습니다. 동이야. 춘섬은 달려가서 동이를 안았어요. 울었습니다. 동이야, 동이야. 동이도 춘섬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둘은 한참을 울었어요. 김진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섬이 동이에게서 떨어졌어요. 동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암행어사가 됐구나. 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춘섬은 동이의 얼굴을 만졌어요. 장하다. 동이가 말했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동이야, 민대감의 일은 어찌 됐느냐? 동이가 대답했어요. 모두 밝혀졌습니다. 김진사는 긴장했습니다. 동이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왕께서 조사를 명하셨습니다. 당시 민대감을 모함했던 자들이 밝혀졌습니다. 김진사는 숨을 죽였어요. 동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희가 말했어요. 대감 마님께서 증언해 주신 덕분입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무 늦게 말했다. 동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감 마님께서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어요. 동희야, 나는 내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 동희는 김진사를 봤습니다. 김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동희는 조용히 들었어요.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말했다면 내 아버지는 살 수 있었다. 내 어머니도, 내 가족들도.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침묵했다. 동희는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진사가 울었어요. 10여 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밤마다. 내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동희가 말했습니다. 대감 마님. 김진사가 동희를 봤어요. 동희가 말했습니다. 대감 마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섬이 살렸다. 동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대감 마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도록. 김진사는 울었습니다. 동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감 마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어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동희가 말했습니다. 대감 마님께서 진실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용기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동희는 김진사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사는 동희를 일으켰어요.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동희가 말했어요. 대감 마님, 이제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편히 쉬실 것입니다. 김진사는 울었어요. 고맙다. 춘섬도 김진사와 동희를 보며 울었어요. 춘섬이 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희야. 예. 어머니. 춘섬이 물었어요. 한양에서 힘들지 않았니? 동희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춘섬은 눈물을 흘렸어요. 동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어머니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춘섬은 동희를 안았습니다. 동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춘섬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견뎠구나. 동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동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춘섬은 고개를 저었어요. 희생이 아니다. 동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춘섬은 동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산속에 버려진 아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춘섬은 울었어요. 동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주우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춘섬이 말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동희가 말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숨겨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동희는 춘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에게는 두 어머니가 계십니다. 춘섬은 동희를 봤습니다. 동희가 말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동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바로 어머니입니다. 춘섬은 울었습니다. 동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 진짜 어머니는 한 분뿐입니다. 춘섬이 물었어요. 누구냐? 동희가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저를 살려주신 어머니. 저를 사랑해주신 어머니. 춘섬은 동희를 일으켜 안았어요. 동희야. 동희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춘섬도 울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김진사도 울었어요. 행랑어머니도 복녀도 돌쇠도 모두 울었습니다. 동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백성들을 돕는 사람이 됐습니다. 춘섬이 물었어요. 암행어사로. 동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억울한 백성들을 돕고 탐관오리를 벌합니다. 춘섬이 말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있구나. 동희가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의 뜻도 받들고 있습니다. 춘섬이 물었어요. 내 뜻. 동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춘섬은 웃으며 울었어요. 그래, 그랬지. 동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춘섬이 말했어요. 갚을 것이 없다. 동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사랑은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춘섬은 동희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동희는 사흘을 머물렀어요.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춘섬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떠날 날이 왔습니다. 대문 앞에 섰어요. 동희가 춘섬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꼭 다시 올게요. 춘섬도 동희를 안았어요. 기다릴게. 건강하세요. 너도. 동희는 말에 올랐습니다. 춘섬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동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춘섬은 동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춘섬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쓸쓸했어요. 그때 방 구석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종이 하나였어요. 춘섬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히 쓰여 있었어요. 춘섬은 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희의 글씨인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춘섬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춘섬은 김진사를 찾아갔어요. 대감마님, 왜 그러느냐? 춘섬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동희가 이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읽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진사는 종이를 받았어요. 펼쳤습니다. 글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춘섬아, 앉아라. 춘섬은 앉았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어요. 이것은 시다. 동희가 너에게 쓴 시다. 춘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진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눈보라 몰아치던 그날 밤, 산속에 버려진 작은 목숨, 차가운 땅 위에
홀로 누웠네. 한 사람이 지나가다 멈춰 섰네.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네. 따뜻한 품에 생명이 돌아왔네. 10여 년 세월 숨겨 키우시며 온갖 고초 홀로 견디셨네. 그 사랑 하늘보다 깊었네. 이제 아들 자라 벼슬 하니 어찌 그 은혜 갚을 수 있으랴. 평생을 다해도 부족하리. 어머니 당신이 주신 목숨으로 백성을 섬기겠나이다. 어머니 당신이 가르친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겠나이다. 눈보라 속 작은 목숨 어머니 품에서 피어났네. 이 은혜 천년을 가도 잊지 못하리. 김진사가 시를 다 읽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이를 춘섬에게 돌려줬습니다. 춘섬은 종이를 받아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진사도 울었어요. 춘섬아, 너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 춘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을 키웠을 뿐입니다. 김진사가 말했어요. 그래, 그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다. 춘섬은 그 시를 평생 간직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이는 약속대로 자주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어요. 눈보라 속에 버려진 아기, 춘섬이 살려낸 아이, 암행어사가 된 동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사랑은 핏줄보다 강했습니다. 희생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